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가 마주한 아주 중대한 결정에 관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동네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겪고 있는 도전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새로운 재개발 구역을 막 지정해 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대신 기존 사업들의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이른바 속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이미 판은 짜였으니 이제부턴 누가 더 빨리 가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바로 이 서울시의 속도전이라는 압박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길 우성 1차 아파트인데요. 수년간 사업이 좀 지연됐었는데 이제 이 공동체는 미래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단지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속 통합기획, 이른바 신통기획이 일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이미 귀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했거든요. 바로 이 지연 때문에 지금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진 겁니다. 시간, 이제 이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셈이죠. 자, 그래서 지금 주민들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하나는 속도와 확실성을 내세운 단독 재건축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큰 규모와 밀도를 목표로 하는 통합 재건축안입니다.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계획이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계획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통합계획은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리면서 세대수가 2배 이상으로 확 늘어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임대주택도 대폭 늘고 땅의 2분의 1%를 공원으로 내놔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기간도 더 길고 불확실해지고요. 반면에 단독계획은 규모는 작지만 사업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크고 대담한 통합계획,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조건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비용에 대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2030년이라는 절대적인 마감 시한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서울시가 2030년 11월 이후부터는 고도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이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심각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500%라는 높은 밀도, 정말 달콤하게 들리죠? 그런데 과연 그게 소유주, 바로 내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통합계획에는 일부에서 공공기업 혹한이라고 부르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1000평이 넘는 땅을 공원으로 기부해야 하고요.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그러니까 무려 346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 346세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내 재산으로 만들어낼 이익의 상당 부분이 소유주가 아닌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짓는 땅값, 이걸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유주들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표준 건축비만 받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 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게 사업 전체 수익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따져봐야 할 위험, 바로 재산 가치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옆 단지랑 합쳐서 재건축을 한다는데 그럼 과연 우리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자산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통합하자는 옆 단지, 건영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우리 우성아파트보다 훨씬 커요.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내 땅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새 아파트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분 구조가 다르면 통합했을 때 대지 지분이 적은 우성 소유주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리가액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재건축에서 내 재산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지 지분이 적으면
이 권리가액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나중에 좋은 동, 좋은 층의 아파트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여러 위험들을 종합해서 한 금융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통합계획을 선택할 경우 우성아파트 한 가구당 무려 4억 7,900만 원의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시뮬레이션일 뿐이지만 통합계획이 가진 재무적 리스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의 시간입니다. 속도냐, 규모냐, 확실성이냐, 위험이냐. 사실 이 딜레마는요, 비단 신길 우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재건축을 앞둔 많은 도시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마주한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길은 2030년 마감 시한을 지키고 사업의 안정성을 택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크고 대담한 길은 더 큰 규모를 꿈꾸지만 그만큼 막대한 공공기여와 재정적 위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30년 데드라인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죠. 한 전문가가 했던 이 말이 이번 결정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재건축은 내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사업이고 그 과정과 결과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본질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바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집과 미래를 걸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속도와 안정성, 아니면 규모와 잠재력. 공동체의 미래를 건 이 중대한 선택, 그 답은 이제 온전히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